안녕하십니까. 바이오 투자학교의 이혜진입니다. 게릴라성 폭우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왔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안전운행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스닥 지수가 조정을 받고 있죠. 따라서 대형 IT 주식의 변동성도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반면 바이오 헬스케어 주식의 강세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 바이오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높아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주간의 바이오 소식을 정리하고 다음 주를 준비하는 이혜진의 위클리 바이오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바이오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7월 30일 유한양행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7월 31일은 마찬가지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HK 이노엔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이엔셀의 수요 예측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뿐만이 아니라 나스닥 빅파마의 실적 발표가 한창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머크 그리고 화이자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주요 빅파마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바이오 시장이 주도주로 올라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주간 바이오 시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되었던 주요한 지표를 먼저 보시면 미국 실질 국내 총생산 속보치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기가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7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역시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6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예상치에 부합을 했습니다. 이것은 물가가 연준이 목표하고 있는 목표치에 근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경기는 여전히 성장을 하고 있고 물가는 안정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고요.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은 여전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2%까지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WTI는 77달러를 기록하고 있어서 주요 경제 지표는 변동성이 상당히 줄어든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상당히 하락폭이 있었는데요. 반면에 미국 바이오는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몇 주간 동안 미국 바이오가 시장 대비해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지난주에만 주간 단위로 해서 4%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나스닥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아주 강한 상승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적 우량주, 실적 우량 빅파마를 비롯해서 ADC, 즉 항체 약물 결합체, 단백질 분해제, TPD, 그 다음에 유전자 세포 치료제, GCT 등 이러한 바이오텍을 중심으로 해서도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기존과는 달리 빅파마와 바이오텍 공이 모두 상승하는 양호한 주가 흐름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아주 의미 있는 그런 그래프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10년물 국채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와 바이오텍으로 구성된 ETF XBI의 YTD 흐름인데요. 연초 대비해서는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서 XBI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특히 2분기에는 상당히 부진했고요. 2월 달에 한번 나스닥의 흐름을 상승하는 흐름을 돌파하는 상당히 강한 모습이 나타났지만 얼마 견디지 못하고 3월부터 7월까지 7월 내내 상대적인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드디어 이 두 흐름이 크로스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XBI의 상승폭이 YTD, 나스닥의 상승폭보다 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면은 나스닥은 하락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XBI는 급등을 하면서 두 지수가 희비가 엇갈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에 계속해서 설명을 드려왔었는데요. 아마 경기가 안 좋건 아니면 우려감이 생겨서 나스닥이 하락하는 그 국면에서도 바이오텍으로 구성된 XBI의 상승 흐름은
돋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추세가 상당히 빨리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2, 3주 만에 벌써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하반기에는 이러한 흐름이 보다 더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나스닥, 특히 바이오 나스닥 종목에 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바이오가 하반기에 좋을 것 같은데 도저히 어떤 투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망설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투자 방법을 좀 권하고 싶은데요. 크게 우려하지 마시고 XBI에 투자하셔 보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XBI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바이오텍을 같은 비율로 이퀄 웨이트로 투자하는 그런 ETF입니다. 따라서 바이오 시장이 좋아질 것 같다, 금리 인하 때문에 바이오텍이 올라올 것 같다, 그러면 XBI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XBI ETF의 그래프를 보시면 재미있습니다. 과거 2년 반 전 대비해서 전혀 주가가 상승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는 $100, 일전에 한번 소개해 드릴 때는 $90대였는데요. 약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0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제가 타겟팅하는 주가는 $120입니다. 이게 2021년 말에 급락을 하기 전 지수가 $225 정도 됩니다. 따라서 $220까지는 큰 무리 없이 하반기 금리 인하 흐름과 함께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오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거나 또 관심은 있지만 하반기 바이오 상승 흐름에 쫓아가고 싶다, 그러나 아직 준비는 안 돼 있다, 이러신 분들에게 XBI는 권해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난주 미국 주간지수 동향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도 마이너스 1.6% 하락을 했습니다. 지지난주 대비해서 계속해서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지난 일주일간 마이너스 0.1% 정도 금리가 하락을 해서 4.2%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당히 부진했던 주가 흐름을 보여줬던 아크지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약 6% 가까이 상승하는 좋은 주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상승 흐름을 보였던 XBI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3.2%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형주로 구성되어 있는 XLB 같은 경우에는 약 0.9% 정도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S&P 500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 하락폭이 컸는데도 불구하고 바이오 주식, 그러니까 대형주든 아니면 중소형주든 공이 상승하는 강세를 보였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국내 바이오 지수 한번 살펴볼까요? 코스피가 지난주에 이어서 마이너스 2.2%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2주간 연속해서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제약지수는 상대적인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마이너스 0.39%로 코스닥 지수 대비해서는 상당폭 오퍼펌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악트바이오, 그 다음에 타임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주간 기준으로 오히려 1.5% 그리고 0.9%대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린 나스닥의 흐름과 국내 바이오의 흐름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게 공이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전에도 계속 말씀드린 글로벌 동반 상승이라는 표현을 제가 이제 썼는데요. 올해는 국내 주식이 약간 더 글로벌 시장 흐름을 리드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흐름은 여전히 부진했었는데 7월 초에 들어서면서 강한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국내 주식은 오히려 먼저 상승 흐름이 나타났고 7월 초에 아주 강한 상승 흐름이 나타나면서 하반기에 그 상승폭이 대단히 높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 금리 하락 환경에서는 바이오가 유리하다. 그는 글로벌 경기가
혹시라도 악화된다 그러면 금리 인하 속도가 좀 빠르겠죠. 그래서 바이오에 더욱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경기가 안정적으로 성장한다 하더라도 바이오의 금리 하락과 더불어서 더욱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간 바이오 산업과 기업 동향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 나스닥 동향을 보면 크게 빅파마와 관련된 두 가지 뉴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실적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존슨앤존슨에 이어서 노바티스도 긍정적인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은 실적이 좋다라는 겁니다. IT, 즉 대형 IT 기업에 대한 실적 우려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반면 빅파마의 실적은 의외로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방향을 살짝 틀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이 빅파마들이 실적이 상향 조정되면서 제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바티스 같은 경우에도 신부전 치료제 엔트레스토, 그 다음에 자가면역 치료제 코센틱스의 실적 개선에 힘입어서 전년 대비 9% 증가한 2분기 매출액 125억 1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핵심 영업이익은 19% 증가한 약 49.5억 달러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올해 연간 실적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2023년 작년부터 해서 2028년까지의 그런 중장기 매출 가이던스도 연평균 성장률 5%를 제시를 했고요. 2027년까지 40% 이상의 마진 달성이 가능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빅파마 BMS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BMS가 이틀 전에 주가가 11% 급등하는 주가 급등세가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훨씬 더 좋았다라는 거고요. 알러지 항체 신약 센다키맙의 임상 3상이 성공적이었다. 주요 평가 지표로 내세운 두 가지 1차 유효성 평가 지표를 모두 만족시키는 그런 좋은 성과를 나타내면서 주가가 급등한 것입니다. 2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9% 증가한 122억 달러를 기록을 해서 2021년 3분기 이래 가장 좋은 실적을 나타냈고요. 품목별로 보면 엘리퀴스 그리고 옵티보의 활약이 컸습니다. 각각 34억 달러 그리고 56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매출 증가를 주도를 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빅파마의 올해 2분기 실적은 거의 대부분이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 바이오 주가가 상승하려고 그러면 실적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도 좋을 뿐더러 하반기 전망도 모두 다 좋은 것으로 상향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는 더욱더 바이오 주식에 대해서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내 바이오 산업과 기업 동향인데요. 마찬가지로 대형주들 소식입니다. 먼저 셀트리온인데요. 제3공장을 최종 점검에 들어갔다라는 거고요. 총 예산 2,700억 원을 들여서 6만 리터 규모의 공장을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준공을 하면서 성능 적격성 평가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셀트리온은 총 25만 리터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신규로 건설된 3공장은 다품종 소량 생산에 특화된 시설로서 7,500리터 배양기 총 8개가 배치가 됩니다. 이 공장은 올해 12월부터 가동될 예정입니다. 셀트리온은 하반기에 원가가 하락되고요. 또 기대를 모으고 있는 신약 진펜트라 매출이 개시되면서 주가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연결기준 매출액이 2조 1천억을 상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6,558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주요 성과 개선의 원인으로 살펴볼 수 있는 요인들은 4공장 램프업, 그 다음에 바이오시밀러 마일스톤, 그리고 환율 등이 호실적에
주요 원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올해 연매출 4조 원 돌파가 가시권에 들어왔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삼성바이오 에피스도 주요 시장에서 8종의 바이오 시밀러 품목 허가를 받으면서 실적 확대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올해 론자도 좋은 성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특히 론자의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2025년도의 성과가 매우 좋을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비슷한 영업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으로 가면서 점점 실적이 개선되는 추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CDMO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 이 양사가 굉장히 좋은 주가 성과를 보일 것이다. 이들 주가는 1분기에는 좀 반짝했지만 2분기로 들어오면서 실적 우려감으로 주가가 상당히 부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실적 개선입니다. 이 두 회사가 주가가 좋아진다는 것은 바이오 제약 지수, 제약 바이오 지수의 전체 우상향을 의미를 합니다. 따라서 미국 기업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빅파마 바이오텍 전체적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일 텐데요. 특히 하반기에는 우리나라는 대형주들의 상승 흐름이 제약 바이오 지수의 흐름을 리드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반기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수급을 좀 살펴보면 최근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머리를 들면서 그 주체를 보면은 외국인과 특히 기관들이 매수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가상으로는 그다지 오른 게 별로 없거든요. 따라서 하반기를 대비하는 우리 투자자들은 셀트리온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바닥 대비 꽤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75만 원 이하에서부터 벌써 91만 원대. 1분기에 이 정도 지수까지, 이 정도 가격까지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적도 말씀드린 대로 개선이 되면서 2025년도까지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꾸준한 상승 흐름이 예상이 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 주간 바이오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정리를 해보면 글로벌리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글로벌 주식, 바이오 주식이 전체 상향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적 개선 기대감이 예상되는 빅파마 그리고 국내에서도 셀트리온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대형주들의 실적 개선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따라서 3년 만에 돌아오고 있는 이 바이오의 강세 흐름, 하반기에 금리 인하와 맞물려서 더욱더 강한 흐름을 보일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이혜진의 위클리 바이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새로운 기업 탐방 콘텐츠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기업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 인터뷰를 희망하시는 기업 관계자분들께서는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메일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